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증시 분석으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안내하는 증시 내비게이터의 이트렌드입니다.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주실 HB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HB님. 네, 안녕하세요. HB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파란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하루였네요. 맞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오늘의 마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72포인트, 0.82% 하락한 3,151.56의 장을 마쳤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3,150선이 무너진 점이 뼈아픕니다. 코스닥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는데요. 10.09포인트, 1.26%나 하락하며 787.96을 기록, 8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중요한 지지선을 하회하며 마감했군요.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단연 외국인의 매도세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4,535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이게 벌써 3거래일 연속입니다. 4개월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한 것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냉각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죠. 기관이 2,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개인이 889억 원을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대규모 매도 심상치 않은데요. HB님,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증시를 외면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요인, 정책적 불확실성, 그리고 구조적 문제입니다. 하나씩 짚어주시죠. 먼저 글로벌 요인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근 일본, 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랠리를 펼치는데 유독 한국 증시만 소외되는 아시아 증시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0.9%나 급등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러니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것이다, 달러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언급하셨는데요.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문제가 역시 발목을 잡는 걸까요? 네, 결정적입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려는 큰손들의 매물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실제로 이 발표 직후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시총 116조 원이 증발하기도 했죠. 여기에 법인세 인상 논의까지 나오니 기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도 돋보이는 업종과 부진했던 업종이 있었을 텐데요. 업종별 흐름은 어땠나요?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가장 빛났던 곳은 조선 업종입니다. 무려 2.1% 상승하며 어려운 장 속에서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조선업 호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대로 가장 부진했던 업종은 어디였나요? 외국인 매도세의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 마이너스 1.2%와 금리 우려가 커진 금융업종 마이너스 1.8%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죠. KB금융, 신한지주 등 금융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봐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네요. 다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 호재로 3.2% 상승하며 거래대금 3위에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지수 전체를 따라가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호재에 따라 움직이는 철저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00선이 무너졌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권 지형도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주의 약진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나요? 네, 놀라운 변화입니다.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2차 전지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1위에 등극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무려 7개가 바이오주일 정도입니다. 작년 2차 전지 열풍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바이오주가 이렇게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동력은 무엇인가요?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알테오젠 같은 항체 약물 접착 같은 플랫폼 기술이 대규모 기술 수출로 이어지고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신약이 FDA 승인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뢰가 쌓인 거죠. 또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자본 집약적인 바이오 업종이 수혜를 받는다는 기대감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시적인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됐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91원짜리 치솟으며 140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원인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역시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핵심입니다. 7월 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0.9%로 나오면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은 물 건넜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로 직결됐고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과 맞물려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1,35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또 다른 내관을 공매도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잔고가 97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이건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대차잔고가 97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불과 4개월 만에 3배나 급증한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 역시 14조 원을 돌파하며 작년 11월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 수준을 고평가로 판단하고 향후 주가 하락에 강력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특히 최근 급증했던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의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어서 이들 종목의 변동성을 키우고 지수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HB님,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안팎으로 겹친 악재에 힘을 쓰지 못한 시장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밖에서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쇼크와 달러 강세, 그리고 안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같은 정책 불확실성과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부진이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거죠. 투자자 입장에선 참 답답한 국면인데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단기간에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100조 원에 육박하는 공매도 대기 자금은 잠재적인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3,150선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지수 추종부 대인 실적과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개별 종목을 선별하는 해안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증시 내비게이터,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